나는 그날 오전 식탁 위에 펼쳐놓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숫자를 다시 계산했다. 한정식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 한복 수령증, 케이크 주문서, 꽃장식 견적서. 손끝이 저릿했다. 나는 수아, 37살.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한 지 11년째다. 남편 민호는 건설회사 대리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됐고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날이 시어머니 칠순잔치 이틀 전이었다. 일이 시작된 건 넉 달 전이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다. 수아야, 나 올해 칠순인 거 알지?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자식들한테 이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말뜻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강남 쪽에 분위기 있는 한정식 집으로 알아봐줘. 친척들이랑 민호 회사 사람들에서 50명 정도 될 것 같아. 아, 꽃장식도 제대로 하고 싶어. 포토존 같은 것도.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네, 어머님. 예산은? 아이고, 칠순이 평생에 한 번이잖아. 수아, 네가 능력 있는 거 다 알잖아. 민호 아빠는 작년에 퇴직하고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결혼 6년 동안 나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능력 있잖아. 수입이 있잖아. 며느리니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나는 시댁의 가계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명절마다 식재료비와 제사 비용은 내가 댔다. 시아버지께서 3년 전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 병원비 일부도 내 통장에서 나갔다. 시동생 영호가 취업 준비한다며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200만 원을 보댔다. 민호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잖아. 가족인데 어때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집 며느리였으니까. 다음 날 나는 강남구 일대 한정식 레스토랑들을 알아봤다. 세 곳을 비교한 끝에 논현동에 있는 청송제라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다. 50명 수용, 1인당 12만 원, 총 600만 원. 거기에 케이크와 꽃장식, 현수막, 포토존 세팅까지 하면 150만 원이 더 들었다. 안녕하세요. 예약 문의드리는데요. 다음 달 넷째 주 토요일 50명 자리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4시와 6시 두 타임 있습니다. 6시로 부탁드려요. 예약금은 총 금액의 30%인 180만 원입니다. 결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는 내 카드 번호를 불렀다. 예약을 마치고 나는 한복집에도 들렀다. 시어머니께서 내 한복도 맞춰야지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한복을 먼저 고르고 나서 내 것도 같이 맞추기로 했다. 어머님 한복은 맞춤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요? 치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대부터 있어요. 110만 원짜리로 해드리겠습니다. 내 것은 80만 원짜리 다나한 옥색으로 골랐다. 합계 190만 원. 잔치 준비가 일주일 남았을 때였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다. 수아야, 한복 다 됐어? 네, 어머님. 맞춤으로 했어요. 얼마짜리야? 110만 원이요. 뭐? 칠순잔치인데 그 정도 한복 입고 나오면 어떡해. 우리 친척들 다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 맞춤으로 한 건데. 아이고, 그래도 칠순이면 적어도 180만 원은 넘어야지. 다시 알아봐. 나는 숨을 참았다. 네, 어머님. 결국 나는 180만 원짜리 한복을 새로 맞췄다. 처음에 맞춘 110만 원짜리는 환불이 되지 않았다. 한복 비용만 합해서 290만 원.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칠순잔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레스토랑에 한복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 민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1,000만 원? 그 정도야? 응. 우리 올해 제주도 여행 계획했던 거 알지? 그거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칠순인데 어떡해. 한 번이잖아. 수아, 네가 많이 버니까 괜찮잖아. 나는 그 말이 심장에 걸렸다.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간호사 월급이다. 새벽 당직 서고 주말 없이 일하고 받는 월급이다. 그런데 그 돈이 왜 당연히 시댁 행사에 써야 하는 돈이 되는 걸까? 민호야, 이건 우리 둘이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야. 왜 맨날 돈 얘기야.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잔치 사흘 전.
나는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서 최종 점검을 했다. 포토존 위치, 꽃장식 색상, 테이블 배치. 매니저가 내게 말했다. 고객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당일 오후 5시 반부터 세팅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다. 지출 내역을 다시 적어봤다. 청송제 예약 600만 원, 한복 2벌 290만 원, 케이크 꽃장식 포토존 150만 원, 잡비 50만 원, 합계 일 90만 원. 여기에 지난 6년간 명절 비용, 시아버지 수술비 분담, 영어 학원비까지 더하면 내가 시댁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나는 계산하기가 무서워서 메모장을 닫았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신 건 잔치 전날 저녁이었다. 수아야. 네, 어머님. 내일 잔치 말인데. 네, 다 준비됐어요. 내일 오후 5시 반에 레스토랑 가서 세팅 확인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사실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일 잔치에 네가 안 와도 될 것 같아. 심장이 솟는 것 같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있잖아. 우리 친척들이 다 오는 자리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며느리를 처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아, 너는 우리 집 분위기랑 좀 안 맞잖아. 뭐랄까, 네가 있으면 자리가 좀 어색해져.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지. 너는 너무 딱딱해. 우리 집 사람들이랑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어색해 보인다고. 어차피 레스토랑 직원들이 다 서빙하니까 네가 없어도 돼. 그냥 집에서 쉬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다. 어머님, 제가 준비를 다 준비해줘서 고맙지. 근데 잔치 당일엔 굳이 안 와도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많으면 어수선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혔다. 결혼 6년 동안 시댁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칠순 잔치 당일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요? 응, 그냥 그런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다. 분위기가 안 맞는다. 6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남들 다 주무실 때 설거지를 하고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돈을 댔는데 분위기가 안 맞는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왜 불 안 켰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야. 응?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내일 잔치에 내가 안 와도 된다고. 민호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 뭐?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내가 있으면 어색하다고. 민호는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신 거야. 칠순 잔치 앞두고 긴장하셔서. 긴장해서 그런 소리가 나와? 그게 진심이겠어? 그냥 넘어가. 넘어가라고. 1,000만 원 쓰고. 또 돈 얘기야? 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호야, 너는 왜 항상 내 편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네 편이 아니었어. 지금도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했는데 너는 어머니가 예민해서라고 했잖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네가 먼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말은 들을 이유가 없잖아. 수아야, 나 좀 혼자 있을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아. 네가 있으면 어색해. 새벽 2시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다. 내 통장 잔액 390만 원.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 400만 원이었는데 잔치 준비하느라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청송제 매니저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내일 6시 칠순잔치 예약건입니다. 죄송하지만 취소 부탁드립니다. 몇 분 후 전화가 왔다. 고객님, 지금 자정이 넘었고요. 내일이 행사 당일이십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위약금 내겠습니다. 취소 처리해주세요. 당일 취소는 전체 금액의 50%,
300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전화를 끊고 카드사 앱을 열었다. 카드 정지 신청 화면. 나는 잠깐 손가락을 멈췄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6년 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아침 일찍 나는 가방을 쌌다. 출근용 가방이 아니라 이틀 치짐이 든 작은 캐리어.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다. 잔치 취소했어. 잠깐 친정 다녀올게.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받지 않았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가방 깊숙이 핸드폰을 넣었다. 친정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어머니께서 문을 여셨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엄마, 잠깐 있어도 돼?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나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넉 달 전 시어머니 전화. 레스토랑 예약. 한복 2벌. 1,000만 원. 그리고 어제 저녁 그 한마디. 분위기가 안 맞으니 오지 말라는 말. 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잘했어, 수아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그제야 제대로 울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67통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 29통, 민호 22통, 시동생 영호 11통, 시아버지 5통. 문자도 끊임없이 왔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 친척들이 이미 출발했다는 것, 지금 어른들이 다 오셨는데 음식이 없다는 것, 민호도 보냈다. 어머니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신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 제발 전화 받아 달라는 것. 영호도 있었다. 형수님, 지금 이게 뭐냐는 것, 우리 엄마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는 것.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후 4시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다. 이번엔 받았다. 수아야, 지금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다 왔다 갔어. 어른들이 그냥 발걸음 돌리셨어. 이게 말이 돼? 어머님, 레스토랑은 왜 취소한 거야? 위약금이 300만 원이래.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제 카드에서 나갔어요. 저는 분위기 안 맞는 사람이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진심이 아니셨어요? 수아야,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진심이 아닌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목소리를 높이셨다. 아무튼 이건 아니야. 네가 일방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냥 편하게 쉬라고 한 건데. 편하게 쉬라고 하셨으면 수고했으니 쉬어라고 하셨겠죠. 분위기가 안 맞으니 오지마는 다른 말이에요. 수아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저 앞으로 시댁 행사에 제 카드를 쓰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정지해뒀어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카드를 정지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친정으로 찾아왔다. 수아야, 제발 돌아가자.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어.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우셨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가 잘못했어. 어젯밤에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호야,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너는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그럼 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명절마다, 행사마다,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는 항상 어머니가 고생하셨잖아. 가족인데 어때? 라고 했어. 나는 고생 안 했어? 나는 가족이 아니야? 수아야, 나는 간호사야.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 일하고 와서도 명절이면 부엌에 서 있었어. 내 월급으로 시댁 행사 챙겼어. 근데 어머니 눈엔 내가 분위기 안 맞는 며느리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 앞으로 내 돈으로 시댁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라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해. 민호는 오래 침묵했다가 말했다. 할게, 말할게. 말만 하는 거면 의미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 밤 민호는 친정을 나섰다.
나는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엔 여전히 문자와 전화가 쌓였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통장 잔액을 열어봤다. 위약금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잔액 90만 원. 나는 쓴웃음이 났다. 1000만 원 넘게 쓰고 위약금까지 냈다. 통장은 거의 비어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아니오를 말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으로 복귀했다. 동료 지연이 말했다. 수아 씨,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요?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시댁 칠순잔치 취소했거든요. 지연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왜요? 오지 말라고 해서요. 분위기 안 맞는다고. 오지 말라고요? 며느리한테? 1000만 원 넘게 준비한 며느리한테요. 지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수아씨. 진짜 잘하셨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힘이 됐다. 그 주말, 민호가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수아한테 직접 연락하셨어. 처음엔 반발하셨는데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 앞으로 수아 돈으로 시댁 행사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됐어? 말씀은 하셨어. 알겠다고. 화는 아직 좀 나 계신 것 같아. 영호는? 영호도 좀 풀렸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는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걸 그들도 알게 됐다. 한 달 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 편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앞에서 그 말들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불편해하셨다. 전화통화도 짧아졌고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척하면서 속으로 나를 이용하던 관계보다 솔직한 거리감이 더 나았다. 영호는 나를 피했다. 그것도 괜찮았다. 나는 그의 환심을 살 이유가 없었다. 2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셨다. 수아야. 네, 어머님. 나 미안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칠순 잔치 때 내가 너무했어.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해줬는데 내가 한 말이. 그건 정말 잘못됐어.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미안해.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달리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 봄이 됐다. 병원에서 나는 수간호사 후보에 올랐다. 팀장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수아 씨,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나는 웃었다. 그런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좀 지켰거든요. 팀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병원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핸드폰에 민호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민호에게서 웃음 이모티콘이 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앞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6년 동안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거절하면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아서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내 감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그날 새벽 390만 원짜리 통장 앞에서 혼자 앉아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민호와도 아직 맞춰가는 중이다. 통장도 다시 채워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끝없이 소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며느리라는 자리가 희생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67통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나는 수아다. 37살. 간호사.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다.